안녕하세요, 온몸캠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장소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장에 왔는데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 컨텐츠를 틈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카메라를 소개할 거냐, 오늘은 이 라이카 카메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라이카? 이뻐요. 이뻐요? 라이카 카메라 중에서도 사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그런 카메라를 제가 찾았고, 그 카메라는 바로 라이카 디룩스 타입 109입니다. 109죠? 제 별명이 109인데 백구 카메라는? 네, 이게 사실 라이카 디룩스 7이 좀 더 최신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고른 이유는 109 제 별명이 109라서 타입 109라서 고른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색 컬러 있잖아요, 솔리드 그레이라고 하는데 타입 109 모델밖에 이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고, 큰 특징은 사이즈가 작으면서 그래도 센서가 어느 정도 큰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고요. 파나소닉 LX100과 같은 성능이지만 라이카의 컬러 프로파일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라이카스러운 그런 컬러가 약간 가미가 돼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가성비를 따지자면 사실 파나소닉 LX100이지만 라이카 브랜드를 좋아하고 어떤 라이카 맛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에게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예쁘잖아요. 지금 솔리드 그레이 이 컬러가 예뻐서 제가 골랐는데, 솔리드 그레이 버전 말고는 구하기가 쉬운데 이 카메라는 생각보다 매물이 잘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타입 109 원래 컬러 색상보다는 살짝 더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싸게 구하면은 50만 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예쁘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다면, 전원을 켜면은 코가 미친 듯이 나옵니다. 키노플. 이렇게 쭉 엄청나게 나오죠? 이 켰을 때는 좀 모양이 좀 흉측해요. 코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도 이게 장점이 있다면, 여기 조리개도 이렇게 바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 셔터 스피드도 여기 위에서 바로 조절이 가능하고,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밝기도 여기서, 노출도 여기서 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뭐 셔터 스피드라든지 이런 조리개를 외부에서 바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휴지 카메라 디자인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부 인터페이스가 조리개라든지 셔터 스피드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부분만 딱 차용해서 가져오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은 위에 바로 이미지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레버가 여기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1대1 사이즈로 찍을 건지 16대9 사이즈로 찍을 건지 뭐 3대4로 찍을 건지 4대3으로 찍을 건지. 특이하죠? 이거는 그 파나소닉 LX 모델에도 있는 건데 이렇게 외부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성능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4K 영상 촬영이 된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4K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FHD로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그 예전에 나온 카메라 치고 4K 촬영 스펙을 가진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과거에 나온 카메라임에도 4K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다. 그래서 여행용 카메라로서도 되게 괜찮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진도 많이 찍지만 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릴스도 많이 찍고 뭐 여행 인서트 영상도 많이 찍는데, 가볍게 가지고 나가서 사진과 영상 둘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예쁘고 작은 카메라로서 역할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역할이 얘밖에 없어요. 그 대안이 없다고 해야 되나? 파나소닉의 LX100, LX 마크2, 그리고 이 디룩스 타입 109, 그리고 디룩스 7, 이 네 카메라가 사실은 형제나 다름없는 카메라거든요.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센서 사이즈도 같고, 다만 이제 나중에 나온 LX 마크2나 디룩스 7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조금 더 높아졌고 기기적인 성능이 약간 향상됐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이미지 해상도라든지 어떤 퀄리티라든지 영상이 4K로 촬영된다는 점 비슷하고요. 물론 살 수 있다면 더 최신 기종으로 사는 게 좋긴 하겠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 기종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4K를 촬영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하고 줌도 가능한 이런 포켓 사이즈의 카메라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모델 LX 마크2나 디룩스 7은 1600만 화소고
얘는 1200만 화소예요. 그래서 화소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나오는 핸드폰보다 화소수가 떨어지죠. 사실 1200만 화소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스타그램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작은 사이즈의 출판물을 제작하는데도 12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를 얕게 찍을 수가 있어요. 줌 기능이 되기 때문에 줌을 최대한 당긴 다음에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서 찍으면은 뒤 아웃포커싱이 만족할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용도로 촬영을 할 수 있고 4K 촬영이 되기 때문에 여행 인서트 촬영을 하기에도 좋고요. 근데 다만 인서트 촬영은 괜찮지만 들고 다니면서 뭔가 브이로그 촬영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카메라입니다. 왜일까요? 배터리? 배터리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용량? 용량 말고 또 없나요? 뜨거워지는 거? 아, 뭐 여러 그런 이유도 다 될 수 있겠지만 아, 나 생각났어. 뭐요? 흔들리는 거. 그것도 맞긴 한데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긴 한데 딱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두 가지? 오래 찍을 수 없는 거? 바로 촬영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 카메라들이 촬영 시간 제한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는데 얘는 본체가 파나소닉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경량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온도 때문인진 몰라도 15분의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15분밖에 못 촬영을 해가지고 인서트 용도로만 쓰기를 추천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해킹을 통해서 이거를 풀 수는 있어요. 30분으로. 그래도 브이로그 촬영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예전에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AF가 불안정합니다. 사진 촬영할 때는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을 정도로 촬영이 가능하긴 한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물을 트래킹해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들고 촬영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할 때. 근데 그런 면에서 AF가 불안정하다. 과거에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나온 카메라 수준에는 그래도 AF가 나쁘지는 않은 편이지만 지금 브이로그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얘 디룩스 109뿐만이 아니라 LX100이나 LX마크2나 디룩스7 전부 다 사진 촬영하기엔 좋고 인서트 컷을 촬영하기엔 좋지만 지속적인 촬영이나 인터뷰 콘텐츠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야 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라이카에서 디룩스 8이라고 이제 다음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근데 파나소닉에서는 LX 마크 3 출시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디룩스 8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과 협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라이카 Q처럼 뭔가 자체 개발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이크로 포서즈 센서로 나올지 뭐 풀프레임으로 나올지 뭐 혹은 크롭으로 나올지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고요. 다음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저는 이 카메라를 구매한 지 한 3, 4개월 됐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평소에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영상도 가끔 찍고 사진도 가끔 찍었는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는데 촬영에 재미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줌도 되고 뭔가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4K 촬영도 되고 하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코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면서 더 쉽게 찍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줌도 되고 초점도 뭐 나쁘지 않게 맞출 수 있고 사진 촬영할 경우에 그리고 여행용으로 들고 가기에도 되게 좋고 다목적으로 되게 쓰기 좋은 카메라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내 취향에는 맞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핸드폰보다 이게 나은 게 있나? 라는 생각했을 때 그 차별점이 없어 보였어. 그쵸. 그러니까 이 특별한 컬러도 아니고 평범한 컬러고 라이카의 컬러 프로파일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찍어놓고 핸드폰에 올렸을 때는 모르죠. 이게 라이카로 찍었는지 뭘로 찍었는지 색깔이 뭐 리코나 후지필름처럼 약간 필름 느낌처럼 나오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런 점도 있고 요즘에는 또 핸드폰에서 시네마틱으로 찍으면은 아웃포커싱도 충분히 되고 하니까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카메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마니아층이 탄탄한 카메라입니다. 라이카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맞아요. 라이카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저는 라이카 M이나 Q 같은 약간 좀 더 크고 좋은 카메라를 쓰고 싶지만
이 카메라가 한 10대 정도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카메라 바디밖에 못 삽니다. 10대가 있어도 중고로. 네, 중고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M 시리즈는. 네, 그런 카메라입니다. 라이카 관심 있으시다면 가볍게 써보기 좋은 카메라고요. 이렇게 슉슉슉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볍게 가방에 넣고 여행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기 좋은 카메라다 라는 결론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을 때 예쁘다. 아, 이렇게 일단은 들고 있을 때 예쁘다. 카페 같은 데 놓고 카메라 사진을 찍기에 좋다.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 사진을 찍기에 좋다. 액세서리? 네, 촬영 기능이 있는 액세서리 그런 느낌이죠. 너무 비하하나? 아니, 충분히 성능 좋은 모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느꼈을 뿐 성능은 충분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들이 워낙 인터뷰용으로 좋은 카메라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여행 다닐 때는 단렌즈 카메라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라이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카메라나 제가 사용해보고 리뷰해줬으면 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